안녕하세요. 헬스케어 센터 원장 김영재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성인 예방접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파상풍 디프테리아 100일에와 A형 간염, B형 간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사람 유도종 바이러스 백신과 폐렴구균 백신, 그리고 대상포진 백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 유도종 바이러스, 인유도종 바이러스, HPV,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자궁 경부암의 주요한 위험 요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 유도종 바이러스 백신을 암을 예방하는 백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자궁 경부암의 아주 중요한 주요 위험 요인이 바로 사람 유도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예방하면은 이 예방주사를 맞으면은 결과적으로 이거로 인해서 생기는 자궁 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접종하는 것이 특히 이제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이 사람 유도종 바이러스 백신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서바릭스 2가가 있고 가다실 4가가 있고요. 그리고 가다실 9가가 있습니다. 서바릭스 2가는 자궁 경부암의 주요한 위험 요인인 16아형과 18아형 이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고요. 가다실 4가에는 16, 18이 들어있고 또 61이 더 들어있고 이제 가다실 9가는 요거는 포함되어 있고 거기다가 더 이제 나머지 5개까지 더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각각 16, 18로 인해 가지고서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자궁 경부암과 항문암이고 그리고 16, 18, 60일까지 합치면은 자궁 경부암, 항문암, 질암, 외형부암, 생식기 사마귀까지 이제 예방이 가능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이제 국가가 있으면 더 많이 예방이 더 가능하겠죠. 이 사람 유도종 바이러스 백신은 국가 접종으로 현재 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 12세에서부터 17세 여성 청소년에게 접종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18세에서부터 26세 사이에 저소득층 여성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접종을 현재 해주고 있습니다. 가다실 국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걸 접종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접종 방법은 9세서부터 14세 사이에는 2회 또는 3회 접종을 하고요. 이 남성 접종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원래 이제 자궁 경부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성만 이제 접종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남자도 맞아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사실상 이 사람 유도종 바이러스가 일종의 성병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남자도 접종을 해놓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서로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도 접종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만 15세에서부터 26세 남성 그리고 15세에서부터 45세 여성인 경우 즉 성인 예방접종으로서는 총 3회 접종을 합니다. 0, 2, 6 그러니까 한 번 맞고 두 달 있다 맞고 그리고 처음 맞은 날부터 6개월 이후에 3차 접종을 해서 총 3회 접종을 하는 거고요. 이제 과거에 서바릭스나 그 다음에 가다실 4가 이렇게 이제 접종을 하신 분들은 굳이 접종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때 이제 그거로 굳이 반드시 접종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국가의 접종 대상자는 한 번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이고요. 저기 서바릭스나 가다실 사카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에게만 접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접종하지 않은 젊은 남성들도 국가로 접종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실 사카의 예방 효과가 70% 정도 되고요. 국가의 예방 효과가 90에서 9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방 효과가 훨씬 좋죠. 그래서 과거에 사카로 접종하셨던 분, 서바이스를 접종하셨던 분들은 굳이 안 맞아도 되지만은 그래도 맞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은 이분들도 과거에 접종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국가로 접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임상적 판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은 과거에 접종하셨던 분도 다시 접종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가장 효과를 많이 보는 것이 이제 20, 30대거든요. 15세에서 45세, 그러니까 45세 이하 여성들도 접종을 하면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아직 굉장히 젊은 나이인 20, 30대가 접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용 부담이 적으면은 좀 이렇게 과거에 접종하셨다고 하더라도 한 번 정도 다시 그 접종을 좀 세 번 맞아야 되지만은 어쨌든 다시 접종을 권고를 하고 있고요. 접종을 과거에 하지 않았으면은 당연히 접종을 하고 뭐 그 사랑하는 그 아내나 그 뭐 이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는 젊은 남성들도 사실상 접종을 해놓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권고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폐렴은 우리가 이제 폐렴은 독감은 매년 접종을 합니다. 예, 매년 접종을 하는데 폐렴 같은 경우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독감 걸려서 이제 사망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때 독감으로 사망보다는 사실상 폐렴에 걸려서 사망하는 경우가 겁니다. 그러니까 합병증으로 폐렴에 걸려서 사망을 하는 거죠. 사망 원인의 3위 그리고 입원 원인의 2위일 정도로 사실상 폐렴구균으로 인한 폐렴이 굉장히 많습니다. 폐렴 입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사망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 폐렴이 걸리면 이제 폐혈증 이런 게 생겨가지고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망률도 20%로 매우 높고 특히 이제 노인들의 분들은 이제 면역이 매우 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폐렴에 걸리면 사실상 굉장히 치명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폐렴은 이 폐렴구균이 폐렴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원인균인 폐렴구균에 대해서는 예방주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 예방주사가 이거는 일생에 한 번 내지 두 번만 접종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접종을 해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되겠죠. 폐렴 백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3가랑 23가가 있는데 23가는 국가 접종입니다. 그래서 65세가 넘으면은 나라에서 공짜로 놔줘요. 23가는. 이제 그 젊은 사람들도 좀 접종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특히 만성질환자인 경우에는 폐렴 백신을 좀 젊어도 꼭 접종을 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65세 넘으면 23가 접종이지만은 이런 만성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65세 넘지 않더라도 젊은 나이도 사실상 접종하는 게 좋습니다. 만성질환에는 뭐 고혈압,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 면역 저하자, 그리고 알코올 중독, 만성 간질환자, 그리고 비장이 없는 무비증 환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성 질환자에 해당이 되고 폐렴 예방주사를 접종을 일찍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5세 이상의 건강한 고령자인 경우에는 그 23가 나라에서 공짜로 놔주는 23가를 한 번만 접종하셔도 되고요. 나는 그래도 그냥 접종 다 할래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13가를 먼저 접종하고 그리고 1년 후에 23가를 국가 접종으로 접종을 하시면은 사실상 완벽하게 그 폐렴에 대해서 폐렴구균에 대한 폐렴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만성 질환자는 23가 단독만 맞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13가를 접종하고 1년 후에 23가를 접종할 거를 이 감염학회 이런 데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18세에서부터 64세 사이에 65세가 아닌 그 사이에 18세부터 64세의 만성질환자는 13가를 접종한 후에 1년 후에 23가를 접종하고요. 그 다음에 65세 이후에 다시 국가접종으로 23가를 접종하면 되는데 만약에 그 63세쯤 접종을 했다. 만약에 그 23가를 그런 경우는 5년 간격을 두고 23가를 접종하면 되고요. 그 전에 뭐 상당히 맞으셨으면은 65세 이후에 23가 한번 접종하시면 됩니다. 뭐 다시 한번 정리하면 65세 이상은 23가 한 번만 맞으셔도 되고 아니면 13가 또는 13가와 23가를 접종하셔도 되고 만성질환자인 경우는 13가랑 23가를 1년 간격으로 접종하고 그리고 이제 그 65세 이후에는 그 5년 간격 23가 접종 후 5년 띄워서 이 추가 접종으로 한번 접종하시면은 폐렴구균으로 인한 폐렴을 거의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일생에 두 번 맞으면 폐렴 예방주사 잊지 말고 꼭 접종하셨으면 합니다. 대상포진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그 어려서 이제 수두에 걸리고 난 다음에 그 수두균이 우리 몸에 이제 잠복해 있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 이제 그 바이러스가 다시 재활성화돼 가지고 나타나는데요. 그게 이제 신경을 따라서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신경이 이제 쭉 지배하는 그 영역에 따라서 이제 수포가 이렇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모양이 마치 띠 모양처럼 보인다 해가지고 대상포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수포가 발생했을 때 엄청 아파요. 그 자리가 굉장히 많이 아프고 감각도 좀 이상하죠. 사실은 수포가 발생하기 전부터 좀 감각 이상한 통증이 생겨요. 내가 왜 아프지? 라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수포가 이제 퐁퐁퐁퐁 생기면 이게 대상포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일주일 정도 그 포진
약을 한 일주일 정도 약을 복용하면은 대부분 좋아지는데요. 이게 후유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다 나섰는데 그 자리가 굉장히 아픈 것, 통증이 있는 것만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포진후 신경통이라고 합니다. 이거 한번 생기면은 굉장히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 상당히 그 포진후 신경통이라는 생기는 것 때문에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경이 우리 몸에 이제 신경이 온몸에 있는데 특히 이제 눈을 지배하는 신경이나 귀를 지배하는 신경에 이 대상포진이 발생을 하면은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실명하거나 아니면 청력을 잃거나 이런 심각한 후유증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상포진 백신도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는 그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백신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백신하고 사백신이 있습니다. 생백신하고 사백신이 있는데 계속해서 생백신만 쭉 있다가 최근에 우리나라에 이제 사백신이 사실상 들어왔어요. 생백신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접종을 하면 되고요. 예방 효과가 51%로 사실상 예방 효과가 좀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사실상 생백신밖에 없었으니까 우리나라에 그래서 계속해서 생백신만 접종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사백신이 들어왔습니다. 사백신 이제 싱글릭스라는 사백신인데 이거는 두 번을 접종해야 되는데 그 예방 효과가 97%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높죠. 그리고 한 10년 정도 이게 예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10년 이상 예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싱글릭스 뭐 이렇게 그 요즘은 사실상 뭐 미국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대상포진 백신 하면은 이 사백신인 싱글릭스 백신을 접종을 그 권고하고 있고 사실상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 가격이 좀 이제 비싸다라는 점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좀 약간 싱글리스 접종이 좀 가격 부담 때문에 좀 사람들이 좀 꺼려 하고는 있지만은 워낙 예방 효과가 좋다는 점에서 싱글리스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스타박스를 내가 과전에 생백신을 접종을 했는데 이걸 다시 또 접종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요. 예방 효과가 좋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생백신 접종 한 5년 후에는 사백신을 다시 또 접종을 해도 좀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접종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사백신인 경우에는 5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18세 이상이면서 면역이 저하된 사람도 접종 대상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대상포진이 주로 보니까 면역이 떨어지는 경우에 이 대상포진이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상포진이 갑자기 젊은 나이에 나타났다 그러면 내 몸에 어떻게 면역이 떨어질 만한 뭔가 있지 않은가라는 걸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라고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일단 50세 이상이신 분들은 그 두 번 접종을 하실 거를 권고하고 있고, 그러니까 싱글릭스 400신을 접종하시고요. 18세 이상인데도 내가 면역이 저하돼 있다, 면역 저하자이다라고 하면 접종 대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뭐 의료기관과 좀 상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백신 하고요, 폐렴 백신 그리고 대상포진 백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움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